이재명 시장 지사도 화정표는 경찰 출석 날짜하고 시간이 나왔네요. 오늘 29일 네. 오전 10시에 출석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좀 빨리 이 상황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빨리 출석하겠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경찰 입장에서도 이게 주로 선거법 관련된 사안들이다 보니까 네. 12월 초에 공소시효가 끝나니까 11월 중에는 어떻게 이 송치를 하든지 기소를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10월 말에는 이재명 지사를 좀 이렇게 출석을 시켜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29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경기도의 대변인이 SNS에 경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 대해서 네. 사실 이제 경찰 수사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피 신청까지도 했어요. 경찰서 네.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그 기피 신청 한 날, 그 다음날 바뀌기 전에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그리고 네. 압수수색에서 결국 가져간 것은 전화기 2대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찾은 것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이제 형님의 정신질환 증상 내용에 대해서 영장이 완전히 배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2012년도도 이재선 씨, 형님이죠. 이재명 지사의 형님 되시는 분, 이분에 대한 조사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 부모님에 대해서, 어머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박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예. 그 당시에는 정신과 진료도 받았고, 정신과 진료에서 정신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된 기록이 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서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정신질환 의심자라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부분도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지금 현재 김용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찰의 조사에 대해 상당히 부당하다 또는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 정치적으로 무슨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 이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볼까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그 형이 정신병에 그런 흔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경찰이 적었는데 네. 검찰 수사 결과에서는 그게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네. 우선 요 얘기를 하기 앞서서 네. 우선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이렇게 대변인이 나서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가 너무 지금 불공정하다. 맞아요. 이 식의 이런 네.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우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 지금 왜 정신병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 얻느냐 아니냐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직권남용이 문제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당시의 법에 의하면은 시장은 그 정신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강제 진단을 위해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권한 내에서 과연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이 사람을 강제 진단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막 의무 없는 일들을 막 시켜서 지금 빨리 강제 진단 받게 해봐라. 예. 이렇게 했다면 이제 직권남용이 되니까 지금 경찰 쪽에서는 이거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아니다. 이거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 당시에는 라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2012년에 검찰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재명 씨가 친한 이재선 씨가 그 2012년 어머니의 그 폭행과 협박 혐의로 그때 기소가 됐었는데 예.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재선 씨의 심신 이야기나 심신 상실로 인한 책임 조각 사유, 그러니까 치료 감호 사유가 있는지 책임이 조각되면 치료 감호 받거든요. 치료 감호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서 정신 감정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검찰에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는 그 당시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번에 경찰 영장에서는 그게 싹 빠져 있냐.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 이 대변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 경찰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당시에 검찰이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글쎄요. 예. 아니 같은 자료 공통적으로 보는 자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만약에- 판단을 달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이런 자료가 있다면요. 예. 지금 그 검찰에서 2012년에 이렇게 보는 그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도 경찰이 그걸 모르고 빼서 자료가 없네 하면서 영장을 청구했다면은 뭐 그것은 경찰의 어떤 그 수사를 제대로 못한 이런 예, 쪽을 예. 물을 수 있겠지만 이걸 알면서도 만약에 뺐다 그런다면은 정말 이 대변인이 주장한 것처럼 이거 너무 좀 부당한 수사 아니냐. 예. 이렇게 명백하게 이런 이야기가 다 나왔던 게 많은 사람이 또 알고 있는데 하면서 충분히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되긴 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이제 뭐 영장 발부되고 막 수사 단계지만은 이게 만약에 뭐 진짜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된다.
된다면 법원에서 이게 당연히 다 따져질 거고요. 예, 만약에 지금 그때 그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강제 진단을 하려고 입원시켜서 강제 진단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 그 시점에 이런 자료들이 있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은 이재명 지사는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죠. 예. 일단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일단 김선수 쟁점은 그건 것 같아요. 형 정신병원 사건이 일단 주요 쟁점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신병원에 강제로 직권을 남용해서 뭐 입원을 시켰느냐, 그리고 또 그렇게 직권을 남용해서 입원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거 당시에 뭐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는데 부인을 한 부분. 그럼 이제 그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쟁점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김부선 씨 관련해서 김부선 씨와 뭐 이렇게 좀 이성적인 관계가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해서 이제 또 그 부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그 두 가지가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친형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실제 그 당시에 이 정신보호법상 그 입원이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느냐 이 부분이 판단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그 당시에 정신병원 입원했을 당시에 정신질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하나의 쟁점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 직권남용과 관련돼서요. 네. 제가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린다면 이재명 지사가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형이 강제 입원한 거는 가족들에서 입원했어요. 근데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 아니라 입원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들을 시킨 거. 이 부분이 지금 직권남용의 혐의입니다. 예. 어쨌거나 이재명 지사는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의혹을 뭐 밝히기 위해서라도. 그럼요.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야 이게 깨끗이 끝날 수 있는. 본인이 만약에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면 본인이 경찰에 출석해서 소상히 밝히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아마 어느 정도 합의가 됐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출석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29일날 조사를 받을 텐데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거냐. 여기도 이견이 있는데 저는 뭐 일각에서는 뭐 한 번 더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웬만하면 한 번으로 그렇죠. 끝내겠죠. 이재명 지사도 아마 밤샘을 조사를 하더라도 한 번은 끝나야 하겠죠. 왜냐하면 도지사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도저히 비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저렇게 자꾸 포토라인을 쓰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고 할 것이고 예. 조사 과정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문제는 명확하게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경찰이 과연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압수수색해서 간 내용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겉으로 보이기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진 않고 휴대폰 2개와 그다음에 성남시 그 사무실들 특히 이제 그 서버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가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나 유의미한 자료들을 가지고 가느냐에 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아까 뭐 기소 의견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조금 뭐 지금 당장 보기에는 증거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경찰이 조금 더 세밀하게 쳐다보고 또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 원수미 시장도 지금 경찰 수사 단계니까 결론이 나려면 한참 걸립니다.